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대한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에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PBR이 0.3배 정도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투자 매력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PBR이라고 하면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주당 순자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PBR이라는 지표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PBR이 0.7배에서 한 1배 정도 수준에 있으면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대한유화의 PBR이 0.3배 정도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유화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업황 전체의 전망,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PBR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유화의 지금 현재 실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범용 제품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을 주로 생산하는 중형 화학업체가 되어집니다. 주요 제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렌, 주요 용도는 포장재 필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건축종 자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범퍼라든지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에 사용되어지는 제품을 대략 한 8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2차 전지 분리막 소재 중에 PE와 PP라고 하는 레진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분리막용 좀 스페셜티에 해당이 되어지는 소재로 PPP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율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대한유화의 흐름은 이렇게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좋았을 때는 연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수준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이클 호조세가 2020년 정도까지는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정도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실적은 2022년도에 적자 2,1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적자폭은 점차 개선이 되어서 2023년 금년에는 대략 한 400억대 정도 수준으로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한 7개분기 연속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실적의 터닝 어라운드가 점차 기대되어지는 시점에 위치한 게 2023년도의 하반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에틸렌 정설이라고 하는 주력 제품의 글로벌 수요 공급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이 되어진 기초적인 에틸렌 제품의 글로벌 신정설 상황이 어떤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에틸렌 순정설 규모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좀 특이하게도 정설이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연간 정상적으로 보면 수요가 대략 700에서 800만 톤 정도의 수요 증가가 일어납니다만 2019년에서 2022년 정도까지는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대규모 설비 정설이 좀 집중이 되어졌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2023년 접어들면서 신규 정설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고요. 내년도 2024년도가 되면 약 500만 톤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500만 톤 부분은 석유화학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다고 표현이 되는 2016년, 17년, 18년 요 시기 정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는 정도의 물량 규모가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미는 결국 공급 관련되어져 있는 공급 부담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시기가 2023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2024년 정도에 접어들면 신규 정설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이 되어지는 에틸렌 자체가 다시 상승 사이클을 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틸렌의 상승 사이클을 우리가 트래킹해 줄 수 있는 지표는 아랫변에 나와 있는 스프레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부담이 좀 많다 보니 2021년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스프레드가 급격히 하락을 보여왔고요. 이 부분이 2023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텀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설 부담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수요에 비례해서 스프레드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실적 흐름은 2023년 전체적인 실적 흐름은 2023년 약 한 400억 적자 정도 수준에서 2024년도에는 다시 정상 수준이 되는 1000억대 중후반대의 실적으로 복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한유화의 지금 현재 상황 부분과 업황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그 터닝 어라운드 가능성 부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주가는 오히려 다소 부담스러운 또는 조정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그 주가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차트는 대한유화의 PBR 밴드를 20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은 사이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 5년 주기로 해서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네 번의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또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장 낮았을 때의 바텀 부분의 그 주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PBR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체크를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싼 정도 주가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4번의 과거 바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전체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PBR은 0.25배 정도 수준에서 바텀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텀은 2012년과 13년 사이에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면서 오일 가격에 충격이 좀 있었던 시기가 되어집니다. 해당 시기에 PBR은 0.37배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졌을 때 PBR은 역사적인 가장 낮은 수준이 되는 0.21배 정도 수준까지 급락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대폭적인 적자 상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2022년도에 보면 PBR이 0.34배 정도 수준에서 일부 바텀업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대한유화의 주가는 일정한 업앤다운이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레인지는 범위는 0.3배 정도 수준의 PBR과 1.4배 정도 수준의 PBR 사이에서 레인지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3분기 중반 8월 정도 기점에서 보면 주가의 조정 부분이 좀 크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면서 PBR이 다시 0.4배가 깨져서 0.37배, 38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을 좀 보이게끔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글로벌 공급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의 최악 상황의 클라이막스가 지나면서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과거의 바텀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는 부분은 저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유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대한유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한유화는 첫 번째 순수 석유화학 중에서 중형 석유화학 회사가 되어집니다. 주력 제품은 PE, PP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략 한 3, 4년을 주기로 해서 사이클이 업앤다운이 진행이 되어 왔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상황을 보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적자가 연간 2,000억대가 좀 넘어가면서 최악 상황을 보였습니다. 2023년 접어들면서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력 제품의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주력 제품이 에틸렌이 되어집니다만 이 에틸렌의 글로벌 신규 공급 부분이 최근 4년 동안 대규모로 들어왔던 공급 압박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완화되기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크게 공급 부담이 줄어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터닝 어라운드 바텀에서 조금 회복이 되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유화의 주가는
오히려 과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바닥권 정도 수준까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대한유화의 PBR 0.3배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